요즘 인터넷을 보면 종종 배달앱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메뉴 불러주고 주소 불러주고 기사한테 직접 돈을 주거나 카드 결제하거나 그거 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달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달비가 생기고 그 배달비가 미친듯이 올랐다는 거예요.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업주들이 수수료만큼 음식 가격을 올리고 배달비를 받기 시작했다고 떠드는데 처음에는 그냥 뭘 모르는 애들이 떠드는 헛소리다 싶어서 넘겼는데 계속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들도 보면 가관이라서 과연 배달앱이 없어져야 하는 게 맞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배달앱 관계자도 아니고 이미 제 채널에는 배민을 엄청나게 깠던 영상들이 있죠. 그리고 오래전에 배달앱이 필요 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첫째로 배달앱이 생기면서 당연히 무료로 배달해주던 음식점들이 배달비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일까요? 배달앱 초창기엔 모든 음식점들이 최소 주문 금액만 정해져 있고 무료로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달비가 없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배달비를 받는 업체는 과연 나쁜 업체일까라는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미 대부분의 가게들이 배달비를 음식값에 녹여서 팔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집인데 배달 시 짜장면 4,000원, 홀에서 2,000원 이렇게 파는 가게들 많았어요. 많이들 아시는 게 짜장면 원가는 얼마 안 한다, 4,000원의 가격은 인건비에 있다고 웬만한 사람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식당에서는 솔직히 무료로 가져다 주시는 경우들 많았어요. 그냥 집 근처 걸어서 2, 3분 내의 거리들은 아주머니들이 단골 관리차 큰 쟁반에 신문지로 덮어서 배달해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당시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 피자, 족발 어느 하나 배달비가 녹아있지 않는 음식이 없습니다. 배달비가 정말 무료라면 왜 짜장면 하나는 배달 안 해주는 곳이 많았을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치킨 포장 시에 훨씬 싸게 파는 곳 많았고 피자는 도미노 같은 데는 포장 할인 40% 이랬잖아요. 피자는 대표적인 배달이 메인인 음식이라 음식값에 배달비가 포함이 되었기에 그런 거예요. 시장 족발 포장 판매만 하는 곳 보면 가격 어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음식값에 녹아있던 배달비가 어느 순간 일종의 편법으로 밖으로 나온 거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음식값을 올려야 되는데 교촌치킨에 의해 음식값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일종의 음식값 인상을 회유해서 인상한 건데 솔직히 이게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음식값에서 분리되어 나올 게 뻔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교촌은 쓸데없이 이 모든 일의 주범인 양 욕만 바가지로 먹은 것 뿐이에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음식값이 1,000원 오르는 것보다 배달비가 1,000원 생긴 게 나은 거예요. 음식값이 1,000원 올랐다면 두 개를 시키면 2,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거니까요. 배달비의 등장은 배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음식값에서 분리되어 나올 일이었을 뿐이에요. 예전엔 배달음식이라는 일종의 카테고리가 배달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포장이나 홀과 동일하게 팔되 배달비를 따로 책정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한 거죠. 흔히들 많이 하는 말 중에 아니 배달비도 받는데 대체 최소 주문 금액은 왜 있는 거야 하시는데 실제 지불하는 배달비가 얼마인지 알면 이런 소리 하는 멍청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고객이 주문하는 배달비보다 실제로 지불하는 배달비가 많기 때문에 업주는 자신이 판매를 하고 남는 마진의 일부를 배달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주문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달비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면 그 어떤 업주도 최소 주문 금액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주문하면서 배달비 4,000원, 5,000원 내겠다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제발 이제는 이런 헛소리 좀 안 듣고 싶어요. 배달비 2,000원 내면서 자기가 배달비 다 내는 줄 알고 최소 주문 금액 이거 뭐야? 이딴 소리. 그리고 막 배달비 8,000원, 9,000원 나온 거 캡처하면서 막 배달비가 미쳤다 하는데 그 가게가 어디에 있는 가게인지 확인을 해서 그 생각을 좀 해보고 말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 배달비가 8, 9,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가게하고의 직선거리가 거의 3km가 나와요. 직선 길이 그대로 건물 뚫고 못 가죠. 내비로 찍으면 막 4km에서 5km가 나옵니다. 왕복이면 9km, 10km예요. 예전에는 무료로 배달해줬다 하는 분들 왕복 10km 거리에서 짜장면 2개 시키면 배달해주겠어요? 예전에는 배달 음식들 배달 반경이 적었어요. 왕복 90km 나오는 거리를 누가 배달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배달 대행이 있고 거리만큼 금액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먼 거리도 배달을 해줄 수 있게 됐고 배달비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래도 시켜 먹고 싶으면 시켜 먹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멀어서 배달 안 돼요 하는 곳들도 어느 정도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면 배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집에서 100m밖에 안 되는데 배달비 3,000원 받더라. 완전 미친 것 같다. 100m고 10m고 배달 대행은 기본거리 금액이 있어서 무조건 기본료를 받아요. 알바생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일하기 때문에 진짜 가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배달이 들어와도 그걸 대행을 불러서 보냅니다. 그럼 대행은 땡 잡은 거죠. 주인은 그런 거 신경 써서 직접 갖다 주고 하지만 알바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대행기사가 이건 겁나게 가까우니까 제가 500원만 받을게요 이럴까요? 100m밖에 안 되는데 3,000원 미쳤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본인이 대행 뛰는데 주인이 이거
이거 가까우니까 1,000원만 받으라고 한다면 그거 받고 할 거예요? 조금만 머리를 쓰고 생각을 좀 하고 말하세요. 또 생각나는데 집 근처 엄청 가까운데 사장이 직접 가져오더라 하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그럼 네가 직접 가져다 드세요. 누가 배달로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사장 노동력은 왜 공짜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배달대행도 그렇고 배민에서도 그렇고 집 앞이라고 더 싸게 배달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따윈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그만큼 음식값이 오르고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 전화로 주문해도 하나도 싸게 해주는 거 없고 배달비도 다 받더라. 그럼 이건 맞는 이야기인지 볼게요. 배민이 오래전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이 광고는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배민의 광고 상품이 파워콜, 울트라콜 이런 거 있던 시절인데 울트라콜은 지금도 있죠. 우리가 흔히 깃발이라고 부르는 이 울트라콜 한 개의 광고비가 부가세 포함 88,000원이고 그 이외에 울트라콜을 통해서 주문을 받은 건에 대해서 배민은 단 1원의 수수료도 받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바로 결제의 경우 3.3%의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이건 결제 수수료일 뿐이고 일반 카드 결제 시에도 카드 결제 수수료는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배민의 중개 수수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A라는 가게에서 울트라콜을 이용해서 가게에 주문을 하면 가게는 어떠한 수수료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딴에는 생각해준다고 전화해서 메뉴 불러주고 있으면 솔직히 가게 입장에서는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 그냥 배민으로 시키지 왜 하면서 밖으로 말은 못하고 그거 받아 적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88,000원이라는 광고비를 선불로 냈는데 전화로 주문받는다고 광고비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전화 주문을 좋아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난 그래서 배민으로 안 시키고 전화해서 직접 주문함 이러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제 설명을 방금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안 웃기세요? 과거로 돌아가서 전단지 뿌리고 책자 만들어 배포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전단지는 공짜로 나오고 마법으로 뿌리나요? 책자는요? 제가 책자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지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30만원 들여서 책자 만들어서 전화로 받아 적으면서 주문 받는 거랑 88,000원 내고 알아서 주문 내용 정리해서 주문서 뽑아주는 거랑 대체 어느 쪽이 좋은지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요? 배민이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88,000원으로 광고는 물론 주문 접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사용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무슨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음식값이 오르고 그걸 손님이 부담을 하고 책자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배민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수수료를 뽑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오픈 서비스의 자영업자들이 환장하는 이유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오픈 리스트, 우리 동네 클릭, 배민원 등으로 수수료를 뽑아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냥 울트라콜 그 자체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요기요는 말도 안 되는 가장 높은 수수료를 뽑아먹고 있는 게 사실이라 여기는 커버를 치지 못하겠지만 이미 유명해서 이름이 알려진 음식점이라면 전단지 책자 만들어 뿌리는 것보다 울트라콜 딱 하나만 걸어서 88,000원만 내고 한 달에 몇 천에서 몇 억도 팔 수 있는 게 배민 시스템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가게에서 오픈 리스트나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거 안 하고 울트라콜 광고만 한다면 당신이 가게로 전화해서 주문을 하던 배민을 통해서 주문을 하던 똑같다는 거예요. 수수료 같은 거 없다고요. 그런데 전화로 주문을 해도 똑같더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자, 지금까지는 배달비는 배달앱의 등장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과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배달앱 덕분에 누리고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주문의 편리함이에요. 전화 주문이 그립다는 분들은 본인 생각만 하세요. 모르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카톡으로 말하는 게 익숙해서 아예 통화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지만 어릴 때는 무서웠어요. 말 잘못했다가 전화 받는 아저씨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막 뭐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할 말들 미리 준비해서 상대가 전화 받으면 따다다 할 말만 다 하고 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뉴만 말하고 주소를 안 말해준 게 생각나서 다시 전화하고 형제끼리 서로 네가 전화해라 내가 전화해라.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범죄에 타깃이 될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편리함이 아니라 배달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화로 주문하던 시절이 좋았다고요? 메뉴 이것저것 불러주고 주소 불러주고 나중에는 메뉴 뭐가 안 왔네 잘못 왔네 가게에서는 네가 말 안 해줬네 잘못 말해줬네 주소가 틀려서 전화했더니 자기는 제대로 불러줬는데 네가 잘못 들었네 뭐네. 이게 진정 좋았던 시절인가요? 배달앱은 이런 논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지를 갔다 제주도를 갔다 놀러 갔다 이사를 해서 이삿짐 나르다가 점심에 짜장면을 시켜 먹고 싶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진짜 옛날에는 114에 전화해서 근처 중국집 전화번호 물어본 적도 있어요. 지금은 말 안 해도 알죠. 세 번째는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와 비대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문의 편리한 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주문을 하는 내가 혼자 사는 젊은 여자인지 누군지 모르고 선결제에서 음식은 문 앞에 두고 문자 달라고 하면 되고, 그 문자조차도 안심번호로 받으면 내 번호도 노출되지 않고, 심지어 뱀이 넣은 쿠팡이츠 같은 건 음식점에도 내 주소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전화로 주문해서 문 앞에서 물건 받고 결제하고 이 시절로 돌아가자고요? 부모님이 퇴근이 됐는데 어디 중국집에 전화해서 나중에 엄마가 돈 갖다 줄 테니까 갖다 달라고 해. 저 어릴 때는 이런 식으로 시키는 가정들 많았어요. 당연히 자식 입장에서는 하기 싫죠. 그냥 전화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냥 갖다 달라고 전화해라? 지금은 그냥 회사에서 집으로 시켜주면 돼요. 심지어 부모님 카드 등록해놓고 직접 자녀가 시켜 먹을 수도 있죠. 이 편리함을 놔두고 전화를 해요? 네 번째는 음식점 입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장난 전화나 잠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결제의 경우 놓고 가라고 했으면 그냥 놓고 가면 되고, 놓고 가라는 말 없는데 주소지 아무리 벨로라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으면 그냥 문 앞에 놓고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가요. 현장 결제건인데 연락 두절이다? 그냥 물건 회수해서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배달앱별로 차이가 있는데 요기요랑 쿠팡이츠는 그냥 판매된 거랑 똑같이 정산해주고, 요기요는 놀랍게도 제품 회수 비용이라고 2,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기사님이 그냥 갖다 줬고 회수 비용은 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니까 받았어요. 배민은 음식값에 대해서 50%만 보상을 해주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배민이 더 적게 보상을 해주니 좀 놀랐네요. 그래도 그냥 날리는 거에 비하면 감지덕지한 일이죠. 얼마 전에 이슈됐었던 김밥 40줄 주문 먹튀 이런 것도 배달앱으로 주문 받았으면 최소한 피해는 없이 끝낼 수 있어요. 만약 배달앱이 중간에 없었다면 그냥 가게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책자 만들면 책자 업체가 이거 보상해 주나요? 정리하자면, 내 가게가 적당히 인지도 있고 울트라콜 하나만 걸어도 손님들이 알아서 내 가게를 검색해서 주문을 할 정도라면 88,000원으로 광고, 주문 접수, 먹튀 피해 보상까지 배민이라는 배달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0만원 주고 책자 만들어서 알바 고용해서 전단지 뿌리는 시절로 돌아가라고요? 오히려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지출이 많아지는 만큼 음식값이 더 오르겠죠. 배달비가 미쳤다 어쩐다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장님들은 배달비 1,000원을 내가 더 부담하네 마네로 고민하고 또 고민할 정도로 최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지금은 2023년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걸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에 전화로 배달 주문하는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직도 웃기는 소리 같지 않나요? 배달앱이 있었기에 고작 중국집, 치킨, 족발에 불과했던 배달 음식의 폭이 다양해졌고, 배달 대행으로 인해서 배달을 절대 할 수 없었던 카페, 디저트까지 배달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직접 배달원 고용해야 하면 지금 배달앱에 있는 80% 이상의 매장은 배달 못해요. 소소하게 장사하는 1인 우정 매장에서 배달원 고용해서 월급 주고 오토바이 관리비, 보험비에 배달원들 술 먹고 무단결근에 말없이 출근도 안 하고 잠수 타고 이런 거 감당하면서 배달원 고용 가능할 것 같아요? 최저시급 매년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직접 배달원 고용하면 음식값 배달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음식점에서 배달원을 고용하던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점과 배달업체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게 된 거고요.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최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까지 졸라매고 있다는 거예요. 가게 가보니까 배달앱이랑 가격이 다르더라 하면서 욕해요. 그럼 음식값을 홀, 포장, 배달 모두 동일하게 받고 있다면 배달비는 배달을 받는 소비자가 오롯이 다 내야 됩니다. 맞죠? 제가 쓰는 업체 기본 배달비가 부가세 포함 4,400원이에요. 홀 배달 똑같이 팔면 4,400원 내는 게 당연하니까 납득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일부 가게들이 가격에 차등을 두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배달비 전부 받을 수 있으면 그 어떤 가게가 가격을 달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가격을 동일하게 받지만 배달비 전부 받지 않고 홀에서 파는 게 마진이 더 좋습니다. 배달비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매년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된다, 얼마까지 올라야 된다 떠들잖아요. 배달기사들한테는 배달비가 최저임금이에요. 자기들 최저임금은 올라야 되는데 배달비는 오르면 안 된다? 배달대행이 생기고 나서 배달을 묶어가기 시작했다는 헛소리들을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중국집에서 배달원 고용해서 쓸 때는 배달 안 묶어간 줄 아세요? 배달원 와서 철가방 딱 열면 우리 거 음식 다 꺼내줘도 안에 다른 음식 있는 거 어렵지 않게 봐갖고 우리 집 배달 와서 남의 집 거 깔아놓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배달 대행이 생기면서 묶어가기 시작했다는데, 오히려 가는 방향이 정반대다? 비 와서 배달콜 안 잡혀서 다른 데 가는 기사한테 사정사정해서 이것도 같이 좀 가져가 달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동선이 맞고 음식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묶어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묶어가는 기사가 절대 없는 건 아니고, 이건 욕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도 잘 되는 중국집은 배달원을 고용하더라도 배달 대행을 같이 씁니다. 왜냐? 어차피 식사 시간이 피크타임인데 배달원 3명이 있어도 배달이 30개씩 몰리면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피크타임을 소화하기 위해서 배달 대행이 필수로 필요한 거예요. 배달 앱의 등장이고 나발이고 배달 대행업도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언젠가는 생길 업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배민이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 까고 싶은 것도 수없이 많지만, 배달 앱이
배달앱이 음식값 인상이나 배달대행, 배달비를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분명히 인정할 수 없는 편리함과 장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가끔 미친 듯한 쿠폰 뿌리는 거 솔직히 다 인정하잖아요. 제발 더 이상은 배달앱의 등장이 배달비를 만들고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음식값이 비싸진다는 잘못된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최대한 빠진 거 없이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